자민당이 의석의 3분의 2상을 확보하는 압승을 예상했습니까? 타카이치 총리가 선거 전 설정했던 여당 과반수라는 승패 라인은 넘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자민당 단독으로 전후 최다인 316석까지 늘린 것은 예상 밖의 전개였습니다. 중국에서도 놀라움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태도가 대승의 요인 중 하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을 잘 이용하여 표를 끌어모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중국에 대한 인상이 좋지 않다는 사람이 90%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해 강한 자세를 보인 타카이치 총리가 국민에게 환영받은 것이 아닐까요? 타카이치 총리는 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중국을 상대하는 리더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카이치 정권 하에서 악화된 중일 관계는 중의원 선거를 거치며 변화할까요? 타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로 권력 기반을 상당히 굳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총리를 지지하는 보수 세력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오히려 유연한 자세를 취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경제계에서는 히토류 등을 둘러싸고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 대중 정책을 조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타카이치 정권이 장기 집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일본과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 상황이 오고 관계 개선이 필요한 선택지라고 판단하면 개선에 나설지도 모릅니다. 다만 당분간은 관망하는 것이 중국의 메인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확실히 자민당이 압승했지만 중국은 숫자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카이치 총리는 투개표 당일인 8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만과 관련해 새로운 문제 발언이 나올 수도 있어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향후 정책의 향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9일 중국 외무성 기자회견에서 대변인은 중국의 대일 정책은 일본의 한 번의 선거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만약 일본이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일본부터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중일 관계는 일본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타카이치 정권은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 등을 통해 안보 정책의 근본적인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게는 일본이 안보와 관련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며 일본의 평화국가로서의 이미지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일본의 안보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으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경계할 것은 경계한다는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안보나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중일 양국이 과거의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비판하면서도 경제나 무역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대화는 하는 그런 냉철하고 현실적인 중일 관계가 타카이치 정권 이후에 뉴노멀 신상태이 되어가지 않을까요? 작년부터 중일은 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1월에 자국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중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2012년 일본이 다오이다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의 중국명을 국유화하여 중일 관계가 악화된 후 2014년에 당시 아베 신조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실현되기 전에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과 중국의 양재츠 국무위원이 관계 개선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러한 정상회담을 향한 예비적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만 아직 APC까지는 시간이 있으므로 중국에게는 역시 일본의 대중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인터뷰어 이노ue 료베이징 완강타오 양력 2017년 나고야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2020년부터 푸단대학 일본연구센터准교수 일본 정치가 전공이며 저서로 중일 역사, 화해의 정치학 관용과 기억을 둘러싼 전후사학카시 서점 등이 있다.